양까지 미쳤어? 딸이 돈 벌이겠다는데 돈 안 받겠다는 미친 엄마가 어디 있어? 와, 이 양까지 미쳤구만. 아줌마! 딸 보고 돈 달라고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시마인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번 시간 이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일화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실시간 생방송 때 어머니와 이때까지 연락을 했고, 그게 또 북한 정권의 감시망의 레이더에 잡혀서 어머니가 장거리 교화소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남한에 있는 딸이 연락을 했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장거리 교화소에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은 대로 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먹고 장거리 교화소로 작년에 이송이 돼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머니와 연락을 했는지, 이때까지 연락을 하면서 살았는지 하는 내용은 제가 실방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방이 워낙 기니까 또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탈북을 한 2008년 시점부터 어머니에게 매해 끊임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지 않냐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미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으신 상황이고, 거기까지는 북한 정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픈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는 2008년 9월에 북한을 출발해서 중국 땅으로 왔습니다. 중국 땅에 와서 중국인 지인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숨겨줬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중국인의 신분으로 신분증을 8개월 만에 만들었고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2009년 7월 달에 입국을 했는데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어머니와 첫 통화가 되었습니다. 즉 저는 중국에서 어머니와 첫 통화를 한 셈이죠. 저는 북한을 출발할 때 그날 저녁 당장으로 넘으려고 했던 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번 해 연도에 탈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와야 될지 길을 알아보러 왔다가 제가 가지고 온 중국 위안화 3,000원이 마음에 든 브로커가 오늘 저녁 당장 넘지 않으면 국경경비대 중대장이 제대가 된다고 해서 등에 떠밀려서 그날 저녁으로 넘었던 게 그게 저희 탈북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아마 편지 한 장 써놓지 못하고 그렇게 두만강을 훌쩍 넘어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제일 처음 제가 브로커를 연락했던 것은 세터민들의 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억하건대 북한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이 연락을 해주겠다, 돈을 받아주는 작업을 해준다 라는 그런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의 핸드폰으로 한국인과 연락을 했습니다. 국제전화를 했죠. 다행히 한국에 있는 그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탈북해서 중국으로 왔는데 엄마를 꼭 만나고 싶고 어머니에게 나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 제가 한 일주일을 기다렸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서류 업무를 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직원들이 저기 앞에 있었고 저는 이렇게 문 어귀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같으면 제가 앞에 86이 찍혀가지고 국제전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전화로 들어오면 이게 북한에서 왔구나라는 1차적인 짐작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냥 똑같은 중국 전화는 그냥 137587 뭐 이렇게 땡땡땡 전화번호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이렇게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바로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아재 여기 어머니 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망이 막 가슴이 방망이 막 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라고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의 직원들이 막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어머니 하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전화 오는 순간만은 제가 긴장하기도 했고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고, 그때 회사에 있을 때는 한국인 직원들도 그렇고 중국인 직원들이 제가
중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출신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의 이 전화 대화를 또 듣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 주방이 있는 쪽으로 밖에 막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구석에서 밖에는 막 기계음이 막 들리고 해가지고 그 주방 어떤 한 구석에 찌그리고 있어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통화했어요. 그때 당시는 2009년이었고 나름 북한이 휴대전화 가지고 강력하게 막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분 동안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해 11월 달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나오고 아버지가 11월 달에 이미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2008년 9월에 출발했는데 아버지가 2008년 11월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4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야, 너네 아버지 돌아갔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돌아간 걸 제가 접했죠. 그러니까 불과 제가 떠나오고 9, 10, 11, 12, 1, 2, 3, 7개월 만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게 제 탓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야, 이게 우리 아버지 묘소에도 한번 못 가보고 아버지 돌아갈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몇 달 기다렸다가 탈북할 걸 별 생각이 그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제가 원망을 들었죠. 야, 이 미친 갓나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저를 보고 미쳤다고 미쳤어 니 정신 빠졌다고 야, 니 돌았니? 그러면서 어불뚝지 큰 갓나라고. 그러니까 어벌뚝지 크다는 북한말 의미는 어벌이 크다라는 말이 한국에서 쓰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뭔가 크게 막 일을 벌리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벌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엄마가 대학교 붙이려고 노력하실 때 얘가 대학교를 붙을지 앞으로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물어보러 다녔었던 그때 그 점쟁이가 저보고 이 집 갓나 큰 갓나 보통이 아니니까 잘 다스려야 되겠다고 잘 감시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통제해라고 그랬는데 그 통제인 줄은 엄마는 그냥 딸들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남자 손길 너무 많이 타고 남자들과 이런 문제에서 좀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시집가기 전까지는 절대 남자들 만나지 말고 사건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항상 말하면 임신 이래가지고 인생을 종치지 않게끔 하려고 엄마가 그 엄청난 단속을 했었죠. 그래서 저녁에 뭐 통금 시간이 뭐 8시, 9시 있고 이랬는데 제가 뭐 회사 다녀서는 통금 시간에 어떤 규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직업에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되게 빠듯한 직업에서 정말 바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를 잘 통제해라고 했던 것은 남자들을 만날까봐 통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로 뛸까봐 잘 통제하라는 의미였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였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막 하면서 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엄청 분노하셨어요. 이가 나 미치지 않았냐고. 어머나 나는 너 사라져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산에도 경찰에서 왔다 가래서 안전원이 죽었는데 누군 죽은 시체 나왔는데 왔다 가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이래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는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개월 장장 몇 개월은 중국에 갔을 거라고는 약간 의심을 했대요. 근데 편지 한 장 없으니까 바람과 같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좀 중국에 제발 갔으면 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면 우리 딸년이 잡혀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때 절대로 남조선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북한 사람들이 남조선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중국에 발을 든든하게 붙이고 절대 남한에 뛰지 말라가 저희 당부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남한 남자를 만나서 막 연애를 살짝 하던 때라 남한에 뛸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어요. 저 남자를 따라서 내가 남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굳힘을 한 30-40% 굳혀가고 있을 때인데 어머니가 남조선에 가지 말라니까 되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엄마 보고 엄마 내 아이 간다. 내 안 갈게. 걱정하지 마라. 내 중국에서 발 든든하게 붙이고 있을 거니까 아유 내 붙잡히지 않아 하니까 어머니가 야 너 붙잡히지 않고 잘 있어야 돼. 붙잡히면 안 돼. 그게 당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어머니가 2009년도에 했던 얘기가 사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탈북을 딱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또 없어진 거를 또 몰랐고
그때부터 또 찾기 시작했대요. 제가 엄마가 굉장히 분노하신 게 다 먹고 살만한데 너만 잃어보면 되는데 너만 잃어보면 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중국에 갈 생각을 하냐면 너는 도대체 무슨 대가리를 달고 살면 중국까지 뛸 생각을 하냐고. 뭐가 부족하더냐, 엄마가 뭐를 잘못했냐,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너가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없냐, 네가 시집갈 뭐가 없냐, 아니면 사는 게, 그 엄마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는 게 뭐가 궁핍하고 뭐가 고달파서 도대체 너에게 부족한 게 뭔데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어벙벙 하면서 말 못하고 그냥 막 웃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웃음이 나오니? 야, 웃음이 나오니? 나는 울음이 나온다. 하면서 너 못 오니?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엄마 내 왜 가냐고, 지금 못 가. 그랬더니 절대 잡혀놓지 말라. 그게 첫 당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첫 연락에 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을까요?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제가 다음 회차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까지 미쳤어? 딸이 돈 버리겠다는데 돈 안 받겠다는 미친 엄마가 어디 있어? 와, 이 안까지 미쳤구만. 아줌마, 딸 보고 돈 달라고 하시오. 이러더라고요.